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국민주권 회복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임시단체를 우리 각 지역의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야당 제1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하라, 그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우리 주진우 의원님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명서를 쭉쭉쭉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라북도 대표들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명서 내용들을 쭉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서 각각 자기의 소속을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영수 대표님부터 하시죠. 저는 전국 나라사랑기도총연합회 대표이사 나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민의힘 당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포함된 전국의 일반 국민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이라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의 진상규명에 임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민주권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정부 여당, 국민의힘, 언론에 대한 발행 순임인 것입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해결을 위한 특검은 국민의힘 주도로 되어야만 그 진상규명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목소리를 더욱 높였음을 밝힙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행위의 주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 사태의 총체적 총괄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국가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고 국민의힘 당원 당대표의 특검 실시 주장과 민주당의 당론 특검 수용으로 1차적으로 여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질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선관위를 두드려온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한 특검의 주도권은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부로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인 만큼 정의로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여러 핑계로 질질 끌거나 개헌 등 다른 사안으로 초점을 흐리게 물타기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일명 이틀막법으로 선관위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거대한 국민 저항의 직면에 정권의 붕괴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한 만큼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이 1대15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국회의원석 4석, 광역자치단체장 4석, 기초자치단체장 95석, 광역의원 328석 획득 등으로 선방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선거 전부터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당내 분탕 세력의 목적이 다음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쯤은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임기가 지켜집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줄다리기 경기에서 앞줄을 잡고 있는 선수의 뒤통수를 치고 발을 걸고 때리는 초등학생 선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키는 기본도 못 지켜서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20여 분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황우여 대표 한 분을 빼놓고 모두 임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일부 구성원들이 공천권 획득을 위해 당대표를 흔들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당 체질을 말해줍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하게 선출된 당대표 임기를 지킴으로써 국민들의 국힘에 대한 분열 이미지를 일소하고 당의 이례적이고 이기적인 그 체질을 바꾸십시오. 공천받을 욕심으로 당대표를 낙마시켜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그 이기적이고 자의적 망상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2분이나 탄핵되도록 만들었는데 공당으로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는 했습니까? 필요하면 애걸에서 모셔와서는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정당, 리더를 휴지처럼 쓰고 폐지처럼 버리는 정당을 상식적인 국민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노인대학연합회 회장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해 2024년 1월에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공정선거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하고자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만희, 김용관, 전봉관, 정점식, 조은희, 유상범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 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문제를 놓고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위원들 간의 논의를 공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조은희 의원은 제외한 6명의 특위위원들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 관리를 사인 날인으로 인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찍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용지가 투표관리에 출력된 후사 전 투표관리관이 앉아있는 장소까지 이동관리되는 과정에 투표의 소지가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인 날인 불가 이유라고 택했습니다. 사전관리 관거 상황에서 투표용지가 출력 관리 곳과 사전투표관리관이 앉아있는 곳의 거리가 있기에 사전투표관의 여지가 부정투표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날인을 불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로도 가당치 않은 이유로였지만 조은희 의원은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선관위 직원 편을 들면서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에 투표 대한 관리는 정체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관의 투표관리만 사전 날인을 통해서 공정선거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조은희 의원의 트랜스로 인해서 놓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해 날인으로 한다는 무한 인쇄할 수 있다는 추후 문제 발생 시효는 투명화하기 위해 어려운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관철에 한 상태여서 투표위원 중 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 조문 상황이 되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었던 시기에서 바로 공천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이 날인이라는 중차대한 공정관리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큰 사건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꼭 이 투표용지가 그때에 투표하는 그 상황에서 선거관리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네, 대한민국 기독언론인 대표 임채영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무겁습니다. 당의 미래를 논하기보다 계파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소장개혁파라고 부르는 그 모임을 바라보며 대다수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대, 30대들부터 어린아이들 그리고 주부와 넥타이 부대 등 수많은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국민 참정권 회복을 외치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가기를 바라며 이렇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바닥을 감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은 참 정치권이 어떤 이름을 내세우는지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천 구도나 개파 재편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개혁이라는 수식어 역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결국 현장입니다. 책상 위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국민이 모여 목소리를 내리는 현장,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현안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에도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 올공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함께 올공의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국민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공부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일하리 되겠다는 각오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진정한 개혁을 인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청 대표회장은 병제일계 심하고 목사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의 국민 참정권 회복 운동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바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그러한 일들과 또한 후보자 여러 명의 쌍둥이 판박이 투표율,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직전에 투표지 수톤을 용해하는 과감한 증거 인멸, 거기에 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간 선관위 직원의 연수여행, 수억 이상의 빵을 한 군데 빵집과 수의 계약하는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각종 위법 사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등 전국에서 외침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치는 재선거를 당대표가 제시했다고 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현안도 파악지 못한 대안과 미래는 정말 대책 없는 궁색한 미래당일 뿐입니다. 지방선거 내내 자기 소속도 잊었는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서 당대표 공격만큼은 당당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철부지 의원들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해당 행위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훤히 들여다보는 그 살모사 정치를 멈추십시오. 정당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철부지 의원님들도 오로지 내 자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외쳐대는 소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잡소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그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국민의 외침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없었던 국민 주권회복운동으로 문화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권회복운동, 참정권 참탈에 대한 저항운동은 오로지 국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척에서 완성되어가는 이 처절하고 위대한 주권회복 운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시대를 읽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과 국민들을 일상으로 다 함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바로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주도하고 국민이 감시하는 국민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또한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청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서기청 대표회장 심하고 목사,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대한 애국단의 단장으로 있는 장갑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기자회견의 자료를 통해서 이미 제가 읽으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 맞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지금 월드컵 시즌으로 지금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질문을 던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이 어떤 공인지 아십니까? 그 공은 약 200캐리어트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축구공입니다. 그 돈은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값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 공이 그런 값진 이유는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민들이 던지는 투표지의 한 표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공의 값이 2조 원에 해당되는 것처럼 인류에 있을 수 없는 값진 유일한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과 운송에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국민이 던지는 한 표는 단지
종이 쪼가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던진 그 사람의 인권과 주권을 던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의 값과 맞먹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그 값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한 개인 국민 한 분 한 분 주권자인 투표지의 그 주권은 그 사람의 생명 값이며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일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가 그 일을 잘못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때에 그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그 기관의 책임자는 사형을 받았으며 또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하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정거 정황들, 이제 마치 꼬리가 잡힌 부정선거의 정체가 얼마나 국민의 주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마치 홀로코스트 같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600만을 살해한 것처럼 오늘 4,400여만의 국민의 주권을 이렇게 강탈한 이 살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일을 심각하게 느끼고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여 선거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책임있게 잘 감당해야 할 중요한 중차단 책임이 있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오늘 6.3 사태를 통하여 일어난 이 모든 심각한 무수한 행위로 천부적 인권을 침탈 오염시킨 작금의 상황을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 고발, 계몽 선도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주권 집단의 주적인 유물공산당과 인본주체 세력의 나라를 빼앗긴 이 일에 사실은 제일 먼저 코와 입과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오늘 이 나라가 심각하게 주권을 빼앗긴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꼬리가 잡힌 부정선거의 정체를 철저히 조사, 특검, 특별히 야당이 주도하는 이제 여당은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는 그 주체 세력과 함께한 정황이 보이기에 야당, 특별히 국민의힘당이 중심이 된 특검과 처벌과 제도 개선, 곧 전국적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수배표를 하여 천하보다 귀한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되찾아서 정상적이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중차단 일에 대우각성한 언론인들이 앞장서고 제1야당이 책임지고 잘 감당하길 국민의 주인의 일원이 되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하여 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9일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국민주권 회복 전국연합입니다. 감사합니다.